그렇군요. 그럼 치료 사례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수능을 마친 19세 이제 여성분이었는데요.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친오빠도 4살 많은 친오빠도 아토피가 있어서 한방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일단 몸에서 접힐 수 있는 모든 부위의 아토피가 정말 심하게 나타났고요. 심지어 늑골 이제 가슴이나 배 쪽에도 다 몸 전체에다 생겼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얼굴이 특히 심했는데 고목나무 껍질처럼 완전 아이고. 이렇게 부어서 네. 이제 긁은 자국이랑 붓기도 거의 한 얼굴 원래 있는 피부 표면보다 한 1cm 이상 좀 많이 부어서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어요? 네, 붓고 그다음에 눈도 많이 붓고요. 얼굴에 이제 형태가 손상이 된 것처럼 보일 만큼 이렇게 되게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었어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아토피였고요. 그다음에 얼굴이다 보니까 고등학생 이제 학교 그쵸. 다니면서 이제 처방받은 피부과 외용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에 바르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1cm씩 두꺼워지고 이랬다는 건가요? 네, 그게 원래 긁지만 않았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두꺼워졌을 수도 있는데요. 그분이 너무 이제 가려움증이 심하다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긁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연고를 바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수능을 마치고 찾아오셨거든요. 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솔직히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처방이나 조금 센 약을 처방하기도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런 약을 갑자기 겨울철에 끊다 보니까 건조한 계절에 네. 낫는 과정에서 저희는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원래 나타났어야 되는 것을 억지로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표현이 돼야 되는 가려움증, 원래 나타내야 되는 습진 이런 거를 약물이나 바르는 연고 같은 걸로 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났던 게 그걸 끊자마자 이렇게 확 올라오는 증상이 있어요. 낫는 과정에서 좀 참아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만약에 스스로의 면역 기전을 회복해서 이제 자연치유의 힘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화학 약품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으려면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다시 올라오고 그 과정을 참고 견디고 이제 치료를 이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렇죠.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뭐 소화기도 안 좋고 이제 정신적으로 하도 긁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심했고 우울증도 있었고 밖에도 안 나가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전반적으로 순환을 도울 수 있게 그분 같은 경우에 그분 몸에 맞는 한약 처방을 일단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한방 외용제 이제 아까 바르는 자운거 같은 거는 집에서 좀 홈케어 할 수 있게 생활 관리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시면 침 치료랑 뜸 치료랑 아까 말씀드린 부항이랑 전부 이제 전신에 순환을 돕는 치료를 병행했는데요. 3개월 동안 사실 잘 낫지 않았고 한두 달은 정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한 6개월쯤 되니까 10만큼의 정도에서 한 3 정도의 수준으로 정말 회복을 좀, 네,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한 그 정도 됐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3 정도에서 더 좋아지기는 좀 어려웠나요? 그 3 정도에서는 약간 계단식인데요. 정체기가 있다가 조금씩 몸이 회복되는 시간, 피부가 이제 좀 순환이 더 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유지 및 나빠지지 않게 예방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드렸어요. 네. 네네. 여학생이다 보니까 더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산모나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를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아토피에 대해서 네. 네, 걱정도 많이 하시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네네네. 아토피는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떠한 피부 자극도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므로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이제 인자들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우선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게 건조함이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친 목욕이나 과다한 비누의 사용, 그리고 습도가 낮은 건조한 환경에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의복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제품이 아닌 조금 거친 섬유화학 제품이 들어간 속옷이나
그런 옷을 입었을 때는 좀 더 피부에 자극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복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고요. 샤워할 때 타월로 너무 세게 문지르는 것도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긁는 현상 자체를 이제 마찰을 안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한 세탁 후에는 옷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잘 헹궈 주시는 게 좋고요. 모직이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의복은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이나 이제 가족 간이나 학교에서의 긴장 상태나 스트레스 상태가 이제 또 긁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각종 피부 감염이 피부 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떠한 염증이든 간에 그 환부를 긁어서 생기는 2차 감염이 없도록 긁는 것을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 밖에도 되게 더운 실내 환경이나 밀봉이 강한 의복 그리고 기타 땀을 유발하는 상태와 고열 등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특정 원인 알레르기 물질이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어떤 음식물에 특이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 주시고 그 음식이나 아니면 노출 환경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유식 같은 거 시작할 때 뭐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 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네. 것들을 한 단계씩 이렇게 네. 늘려가시더라고요. 이런 게 다 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네. 어떤 조그만 음식의 변화가 있어도 다 금방 몸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뭐 현대에 의해서 뭐 생기는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현대 생활병과 네. 같은 생활병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식이요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가이드를 한 번 더 제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겹칠 수는 있는데요. 네네. 아토피성 피부염은 주변 생활 환경 및 생활 습관에 의해서 악화 요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네. 흔히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급격한 온도나 습도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모직이나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 같은 이제 의류, 네. 그리고 산성이 강한 세제나 비누 등이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목욕할 때나 샤워할 때도 비누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하고요. 세탁 후에도 세제가 의복에 남아있지 않도록 잘 헹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모직이나 나일론과 같이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는 합성섬유 의류를 가능한 한 피해 주시고요. 침구류나 카펫 그리고 매트에서 나올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런 애완동물의 털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접촉을 최대한 조금 피해 주는 것이 좋고요. 네. 외출 전후로는 20분 정도씩 집안에 환기를 시켜줘야 좀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최소 20분을 시켜줘야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네. 애완동물 알레르기인지 네. 아토피인지 네. 이게 좀 구분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유독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로 그 원인 인자를 찾아낼 필요는 있으세요. 그럼 네. 이제 항원이 있는지, 항원 특이성이 있는지, 그런 면역 반응에 민감성이 있는지를 체킹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그리고 섬유에서 나올 수 있는 먼지나 진먼지 진드기도 항상 청결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아토피 앓는 경우에는 보통 피부가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의 보습이 매우 중요하고요.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뜨거운 물로 하는 목욕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 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온수로 샤워를 한 후에 샤워를 해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먼지나 알레르기 물질 그리고 더러운 물질 같은 것을 잘 씻어낸 후에 그 먼지를 제거한 후에 미온수로 가볍게 샤워를 해주시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가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때를 미는 자극도 피해 주시고 바디 스크럽도 좀 사실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목욕 후에 물기를 닦을 때도 부드럽게 눌러서 말리는 것이 좋고요. 급하다고 우리 좀 세게 문지르거나 네네네. 갑자기 강자극으로 닦으면 피부에 더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샤워 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서 수분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양한 음식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란 흰자와 네. 우유, 그리고 밀가루, 땅콩과 같은 음식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직접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의 악화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제 자제를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의심되는 음식물이나 아까처럼 말씀드린 이제 애완동물 털 이런 게 의심되는 물질이 있거나 음식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항원 인자를 찾아내시는 거는 좀 필요하세요.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도 심하게 음식물을 제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음식에 대해서 특별한 과민 반응이 없다고 하면 굳이 크게 음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네. 보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피부염보다 조금 더 집중적이고 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끝으로 아토피는 일반적인 피부염 혹은 알레르기와 이런 것이 다르다. 이런 거는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다. 뭐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른 피부 질환보다도 너무 건조하지 않게 이제 보습에 신경 써주시고 항상 어디에 과민 반응이 있는지 잘 체킹해 주시는 게 네, 중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